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자, 3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상황이 계속 좀 안 좋네요. 중동 상황. 네. 중동 상황 계속 서로 보복 심해지고 있고 또 유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달러원 금리는 환율도 지금 1,500원 아마 넘을 것 같더라고요. 금리는 그래서 동결이 네. 됐고요. 물가 등이 이제 걱정이 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할 거고요. 이렇게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 상황은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잠시 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뉴스와 시장 상황 다 같이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먼저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란 소식과 그 금리 소식은 이 뉴욕 증시 소개시키면서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박병창 회사님이 또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잠깐 뉴스만 좀 전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6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46%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36% 하락했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는 확실히 그 이란 상황보다는 금리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FOMC가 있었는데요. 그 생산자 물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은 좀 매파적인 비둘기파적이지 않은 그런 멘트를 하면서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는 거는 대부분 99%로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현재와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에 대해서는 그 중동 상황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함의가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이 1월과 달리 새로 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런 표들에 대해서 뭐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점도표에서 최하단으로 좀 찍은 데는 아무래도 스티븐 마이런 그 이사 정도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그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해서 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은 발표문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 내년 PCE 물가 전망치를 2.2%로 지난해 12월 전망치 2.1%보다 조금 높게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승률 예상은 지난해 12월 대비해서 0.3%포인트 높은 2.7%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높게. 거의 10%를 높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물가를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본다라는 점 때문에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주가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상황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긴 합니다.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했어요. 이란의 가스전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거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시설을 공습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란에서도 그러면은 진짜 가스전 한번 공격해보자는 거냐. 그 페르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번 공격은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그 파장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이 적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그 LNG를 많이 생산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사우디도 이제 그 드론들이 엄청 날아가 갖고 공습을 방어를 하긴 했는데 사우디 쪽 그 원유 지역에도 드론이 많이 날아갔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진짜 안 좋은 상황인데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는 게 이란이 최대 가스전이 공습을 받아갖고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CNN 방송에서는 미국이 해당 공격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 계획을 통보받았으나 해당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이랑 선을 긋는 걸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가스전 공격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은 부분들이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조금은 빠져나갈 수 있는, 전쟁을 조금이라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워낙 큰 건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원유 수급을 위한 그래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긴 있군요. 어제 되게 놀랐습니다. 네. 그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 공급을 할 거고 1,800만 배럴을 추가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11시 30분에 브리핑을 하면서 원래 일정이 1박 2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왔어야 되는데 그쪽에 저 요즘에 그쪽에 나가 있잖아요. 그 청와대에 있는데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언제 오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두바이 공항으로 귀국을 하려고 두바이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한 5시간 대기하다가 드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귀국 항공편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대기를 하다가 무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황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지난 6일에 600만 배럴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1,800만 배럴을 확보를 했으니까 원유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300만 배럴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8일치 정도를 확보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던 600만 배럴 중에 400만 배럴은 이미 한국으로 수송 중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국내로 들여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유조선 구하기도 그 VLCC 운임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국적선 3척과 한국 국적 3척 그래가지고 6척이 투입이 된다고.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국적선이 3척, 한국 국적선이 6척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나프타도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나프타 실은 선박 한 척도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어제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좀 오전에 이걸 취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게 중동에서 유조선이 한국에 오려면은 한 2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중동 전쟁의 시작, 이란 전쟁의 시작을 3월 1일쯤으로 본다면 그 전에 출발한 배들이 지금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들이 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다음 주쯤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유조선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원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실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비축류 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축류 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유업계가 심지어 아람코의 자회사인 S-오일도 지금 원유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사우디라고 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유사들이 뭐 방법이 없어요.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면 언제 오냐. 그리고 이게 공백이 생기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또 20일 있다 도착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원유 운반선 들어오는 시점과 비축류를 풀어서 버티는 시점과 아랍에미리트 배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공격받으면 원래 실을라 그랬는데 공격받으면 또 수리하느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으나 지금 그 복구가 되면 가장 먼저 한국을 해주겠다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게 유조선 끊기고 비축력 쓰고 중동 아랍에미리트 거 들어오고 네. 여기에서 좀 수급에 차질이 없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궁금하긴 했는데 어제 못 물어봤던 거는 그 얼마에 갖고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요? 우리나라한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뭘까? 그럼 얼마에 갖고 오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었고 네. 그리고 천궁투를 좀 지급을 하면서 받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했는데 네. 이게 얼마 갖고 오는지가 지금 물량 확보가 최우선 상황인 상황에서 가격을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 거고 또 무기 같은 경우도 좀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정부가 잘 협상을 했기를 좀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구해오는 것도 구해오는 건데 우리가 안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정유사 수출 물량을 조절하고 석탄 발전 상한 운영하고 원전 이용률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에너지 사용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납사는 뭐 없습니다. 납사는 없어서 지금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예. 롯데케미칼은 이제 31일부터 NCC 가동 멈추고 한 달간 정기 보수 들어가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네. 여천 NCC는 이미 지난 10일에 공급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원유 들어오면은 또 납사 공급이 되긴 될 건데 그게 이제 정유사 끼고 있는 데들은 납사 공급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네. 뭐 여천 NCC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네. 정유사가. 그래서 좀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네. 나프타가 없으면은 우리 사용하는 온갖 석유화학 제품들은 다 없다는 거잖아요. 고무 플라스틱, 고무 뭐 플라스틱, 다 없는 비닐, 우리 봉지조차도 이제 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래도 뭔가를 주고 가져올 게 있다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네. 하여튼 원유송 잘 되기를 또 뭐 맡겨봐야죠. 뭐 어쩔 예.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뉴스 그렇게 우리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좀 있었고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이란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악재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는 그 악재 네. 그 악재 속에서도 코스피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거기엔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반도체는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지 않는다. 네.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내부적으로 있었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뉴스가 동시에 나왔길래 제가 아까 원래 보통 뭐 이란 뉴스 첫 번째로 하는데 굳이 그 얘기를 안 했던 게 그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뉴스 두 개가 2번, 3번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해서 그 금융위원회가 그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복 상장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쪼개기 상장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2분기 중에 구체적인 중복 상장 심사 기준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 제도라는 게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일단은 그 모회사 주주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명료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그 외국에도 중복 상장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인텔이 인수했던 모비라이 같은 경우도 중복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포르쉐하고 폭스바겐 그리고 비방디하고 유니버설 뮤직 이런 네. 데들도 중복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스카운트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상장을 하면 이제 자기 회사가 아닙니다.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주주하고 이사회하고 경영진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장을 통해서 자본금은 조달을 하면서도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중복 상장을 하게 될 때 경영 영업의 독립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주주 소통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세워가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어제 그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중복 상장이 좀 많긴 많아요. 이게 아니 사실 그 돈 필요하면은 팔면 되지. 네. 그거를 중복 상장 시켜 갖고 그럴 만한 유인이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중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시장 개편 방안인데요. 네. 그러니까 티어 1 코스닥과 티어 2 코스닥을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은 좀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그 지금 큰 돈들이 뭐 연기금을 비롯한 큰 돈들이 코스닥 시장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부실 기업들이 많이 껴 있으니까 그 선물 상자를 구성을 하는데 네. 거기 썩은 사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선물 상자로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티어 1과 코스닥 티어 2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 약간 좀 그래도 우량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네. 얘를 지수로 편입할 수 있는 큰 돈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스닥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2부 리그로 만든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NYSE가 있고 나스닥이 있으면 나스닥에 있는 그 애플 뭐 이런 회사가 2부 리그에 있는 회사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래소의 성격이 좀 다른 건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2부 리그 성격이 좀 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해서 코스닥 시장에도 좀 우량한 회사들, 성장성이 높은 네.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1부 리그를 만들고 약간 애매하면 2부 리그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압박이 좀 심하다고 봤는데 M&A를 통한 저성과 상장사 퇴출 이런 것들도 괜히 버티지 마라. 지배주주가 안 팔고 싶다고 해서 이사회가 거기에 무조건 따라주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누군가 이제 적대적 M&A 같은 게 들어오면은 네.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적대적 M&A 들어오면 대주주가 나 팔기 싫은데 그러면 끝이었거든요. 네. 이사회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대주주 지분은 대주주 지분이고 M&A는 M&A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경영진은 인수 목적과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상세하게 기재된 제안서가 들어오면 누가 나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이사회에 접수가 되면 그거를 공시해라. 네. 그러니까 대주주의 의사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관련한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거래대금 결제일이 왜 이틀이냐. 이것도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 얘기를 보면서 오늘 팔면 원래 뭐 100만 원씩 팔면 당연히 오늘 밤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면 좋은데 내일 모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 이틀 걸리냐? 뭐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고 바꿔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김프로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 김프로님이 또그 얼렁뚱땅 옛날 증권바닥 그쵸. 경제사 네. 딱 알려주시면서 그거 옛날에 실물 인도하려고 옛날에 주문서- 이렇게 네. 종이로 된 증권 같은 걸 왔다 갔다 하면서 돈 결제하고 뭐 이런 김프로님이 거. 그거 자기 맨날 들고 다녔었다고. 그래서 하면은 실물 인도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네. 그거 받으면 이제 수탁 회사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네. 뭐 그래가지고 D+2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옛날 옛날에 얘기를 좀 그랬겠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T+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이걸 T+1으로 바뀐 게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이란 문제나 금리 문제하고 상관없이 네. 우리 안에서의 디스카운트 돼 있던 부분들이 올라오는 거니까 네. 그 오늘 뭐 시장이 약하긴 할 텐데 좀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그때 시간이 많진 않은데 코스닥도 지금 뭐 150 지수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부 2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 아니면 아닌 기업.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부 2부 나눈 거랑 지금이랑 뭐가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네, 그런 거예요? 그 이조 기자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요. 네. 그거를 좀 까다롭게 투자하는 그 기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좀 우량주만 이렇게 딱 사서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투자하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시장을 좀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그 명분이 생긴다는 네. 거죠. 거기에 기금들이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만들어. 이거는 예전에 그 저희 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할 때 네. 뭐 들어올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가 활성화하라는데 들어갈 거냐 그랬더니 정부가 활성화하라 그러면 연금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부가 여기 시장 정비를 잘하시면 연금은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들어간다. 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당연히 퇴출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퇴출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성장도 안 하고 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뭐 이런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애매한 회사들. 예. 뭐 그런 회사들은 좀 왜냐면 우리가 그 코스닥 1,000몇백 개 기업을 다 알지 못하니까 투자하시는데도 괜히 또 조금 더 정보를 좀 드린다 내지는 안전판을 마련한다 정도 느낌으로 이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1, 2부 나누는 거. 예. 그리고 뭐 이 결제일도 당기는 거 하루 당기는 거 정도도 뭐 투자자를 위해서는 뭐 충분히 좋은 일인데 왜 지금까지 못했나 싶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예. 여튼 시장은 점점 정상화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리사수 AMD CEO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2014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로부터 HBM4를 공급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 HBM만 납품을 받는다는 얘기에 더해서 거기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 같은 거 AMD 거 삼성에서 좀 생산하는 분야들도 전방위적으로 좀 협력을 할 계획으로 좀 어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삼성도 MI 칩 많이 사게 될 겁니다. AMD 거 그래도 바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좀 많이 사게 될 것 같고 거기에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이제 한 번에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MD와의 협력도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전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지금 AMD 협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젠슨왕 CEO하고 리사수 CEO는 둘이 뭐 굳이 따지자면 한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는 젠슨왕 CEO가 와가지고 K반도체 최고예요 그러고 있고 네. 다음 날은 리사수 AMD CEO가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HBM 내가 살게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은 내가 살게요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지금 파는 사람이 갑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뭐 얘 뭐 사신다 그러면 좋긴 한데 좀 번호표를 좀 뽑으시면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AMD는 고마운 고객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전에 HBM3E 할 때 그 엔비디아는 그 퀄리티 테스트 통과 못했다고 해서 안 사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AMD는 삼성전자 HBM3E를 좀 사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는 훨씬 끈끈한데 뭐 삼성도 고맙죠. 네. AMD가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AMD에다가 다 줄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좀 AMD한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이나노 파운드리. 네. 이나노 파운드리는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 거의 그 그룹 그 4나노거든요. 근데 이나노 파운드리는 아직까지 그 빅테크 고객이 없어요. 그리고 AMD는 TSMC에서 찍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을 좀 강화하면은 삼성은 정말 그 시대의 운이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총회 때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면서 반성문을 네. 냈었거든요. 어제가 주총이었군요. 예. 근데 그 1년이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되게 오래된 느낌인데요. 그리고 어제 올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켰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자화자찬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주주들도 마음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좀 박수를 보내면서 좀 화기애애한 박수 보낼 만하지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삼성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좀 흥미로웠던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디스카운트가 되는 요인이 이게 시크니컬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매번 그냥 뭐 분기 단위 뭐 이렇게 막 계약을 하니까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게 쭉 가다가 갑자기 툭 끊겨버리면은 팔릴 줄 알고 공장 만들어놨는데 끊기면 그냥 공장 다 손실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영현 부회장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까지는 공급 계약이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다년간 계약으로 바뀌면서 고객사와 삼성전자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사업 안정성과 가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수익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 한진만 사장은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를 향한 시대에 테슬라와의 협력은 삼성 파운드리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하고의 협력이 지금 파운드리의 지금 제일 큰 고객이 테슬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나노 선단 공정을 잘 풀어내면 네. 그 다음부터는 주문할 곳이 많을 겁니다. 퀄컴도 그렇고 그리고 AMD도 지금 이렇게 슬슬 입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퀄컴, 테슬라, AMD 이 세 군데 따잖아요. 그럼 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9일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는데 93.1%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 그 조건을 갖춘 거죠. 예. 뭐 그 일론 머스크도 뭐 반도체 펜 만든다고요? 만든다고 뭐 그런 뉴스도 있긴 전에 또 한번 뭐 약간 비슷하게 전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뉴스가 엊그젠가 있었는데 예. 뭐 굳이 안 전해드렸던 뭐 눈여겨 보려면 눈여겨 볼 수도 있을 만한 뉴스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네. 배터리 직접 만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그날 주가 다 폭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때 발표했던 게 4680 배터리하고 건식공정이었는데 건식공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4680 배터리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거다. 네. 그냥 설계도랑 뭐 돈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잘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반도체에 대한 실력 좋아지면 오히려 협업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를 안 하지만 그 공정 관련해서 연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우리는 이거 설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설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협업하면은 그게 애플과 TSMC 조합이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테슬라도 잘해서 삼성 파운드리하고 잘 협업이 되면은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또 갈색 반도체가 하나 있죠. 있습니다. 네, 바로 삼원 가든 LA 갈비. 이것도 뭐 거의 이거는 직접 생산이 테슬라도 안 될걸요. 그 파운드리 방식이라고 알겠죠. 네, 여튼 삼원 가든 LA 갈비. 가든 식당이 거의 원조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네. 4번 가든 무슨 가든 다 가든이었죠. 네. 왜 가든이었을까? 가든 가면 이제 그 물레방 하나 있고 네. 조그마한 폭포 인공 폭포 하나 있고 네. 예, 조약돌 바닥이 있고 네. 거기 이제 표준이죠 사실. 그렇죠. 네, 거기 네. 이제 삼원 가득이 시작인데 거기에서 만든 LA 갈비 가서 드시면 이제 비싸죠. 네. 네, 1인분에 한 5, 6만 원 이상, 7, 8만 원 모르겠네. 그 정도 아마 할 텐데. 꽃등심은 95,000원이네요. 아 그래요? 아하, 댁에서 편하게. 생갈비가 12만 원. 아하, 1인분에. 와. 1인분에 1인분에. 둘이 가서 2인분 못 먹잖아. 3인분은 먹어야 되잖아. 네. 와. 자, 삼원 된장찌개 드시면 되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제품이군요. 이런 데 가면 공기밥을 많이 시켜야 돼. 그 밥으로 밥으로 배쳐야죠. 시켜야 됩니다. 예, 가기 전에 항상 편의점 들러서 뭐 하나 먹고 가야 되고. 네, 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이 댁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삼원 가든 LA 갈비 요 세 팩, 한 팩이 500g이고요. 예. 세 팩이 1.5kg 되겠고요. 네, 네, 그 가격이 59,800원입니다. 네. 뭐 사실 LA 갈비, 뭐 소갈비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달짝지근 짠짠한 맛으로 이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고기만 맛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호주산 청정육으로 만든 LA 갈비. 와, 이건 정말 반도체 동맹처럼 LA 갈비인데 호주산 고기로 한국에서 만든다. 삼각동맹.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또 완성이 됐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네,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요. 자, 그리고 왜요? 맛있었어. 맛있잖아요. 네. 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끝이지 뭐. 네. 자, 그리고 잔뜩 댁에서 뭐 드시면 바닥에 뭐가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쿠쿠. 네, 쿠쿠에서 밥솥 만들다가 아유 안 되겠다. 이 청소기 만드는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 싶어서 무선 청소기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게 BLDC 모터라고 그러죠. 그 브러쉬리스 DC 모터.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 모터. 그게 이제 그 저기잖아. 그 뭐니까 그 비싼 거 헤어드라이기. 다이슨. 네, 네. 그 모터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흡입력으로 515와트짜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먼지 감지 센서가 있어갖고 먼지가 많을 때는 더 세게, 아닐 때는 조금 살살 이래서 더 오래 배터리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어떤 때는 보면 방 하나 청소하고 충전해야 돼. 그 옛날에 차이슨 뭐 이런 거 하나 사갖고 쓰다 보면 진짜 저 배터리 빨리 닳거든요. 맞아요. 네, 요거는 배터리도 오래 대용량 배터리 적용으로 한 45분까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쿠쿠에서 만든 여기 영상이 또 나가네요. 저렇게 슬로우 모션까지 보여줘야 될 일인가 싶긴 하지만 아니 뭐 이렇게 천천히 플레이를 해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야? 저런 저게 멋이죠. 그런가? 자, 하여튼 쿠쿠 무선 청소기 이거는 24만 원대로 저희가 맞춰놨습니다. 자, 웬만한 중국산 무선 청소기보다 더 저렴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거를 5, 6만 원 주고 싼 중국산이었었어요? 중국산 차이슨.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 네. 그 다이슨이랑 했는데 뭐 청소는 뭐 어지간히 되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였지만 요 쿠쿠는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저도 쓰다가 버렸는데. 그래요? 차이슨.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요 3만 가든 LA 갈비 그리고 쿠쿠 무선 청소기 들어가시고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거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권순우 심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뵐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